비가 그친 뒤에 서늘한 공기가 창문 틈으로 가늘게 스며드는 어느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일상을 지배해온 한 기계에 대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혹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그 스마트폰 말입니다. 만약 이 익숙한 물건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곁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며 사라질 운명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찾고 밥 먹을 때도 보고 잠자리에 들 때조차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분신 같은 기계가 어떻게 사라지느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의 흐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침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손을 더듬거립니다. 안경을 찾거나 옆에 누운 가족의 안부를 묻기보다 가장 먼저 마디 굵은 손가락이 닿는 곳은 이제 신체의 일부처럼 익숙해진 차가운 유리판,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화면이 켜지며 뿜어내는 푸르스름한 인공의 빛이 어두운 방 안을 기묘하게 비춥니다. 그 빛은 마치 현대판 횃불처럼 우리를 정보의 바다로 안내하는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시선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 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작은 유리 조각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우리는 길을 걸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먼 산의 풍경을 바라보거나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네는 이웃의 얼굴을 마주하며 환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의 간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기다리고 직접 발로 뛰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강건한 어깨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의 향기를 맡을 여유가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넘게 이어진 스마트폰과의 동행은 우리 인류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작은 화면 속 세상을 들여다보느라 앞으로 굽어버린 등과 쑥 튀어나온 몸. 사람들은 이를 거북목이라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지만 이것은 현대 문명의 축복 뒤에 숨겨진 무거운 굴레와도 같았습니다. 손바닥만한 기계에 시선을 고정하느라 정작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보거나 옆 사람의 표정을 살피는 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하철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위험천만한 순간조차 모든 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작은 화면 속에 침잠해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줄로 사람들의 목을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만 같은 기괴한 풍경이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식탁의 풍경은 더욱 서글픕니다. 오랜만에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따뜻한 찌개가 김을 모락모락 피어올리고 있어도 정작 대화의 온기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무거운 정적만이 흐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심지어 짧은 휴식 시간조차 사람들은 오직 손바닥만한 화면 속에 갇혀 서로의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세상 소식은 빛보다 빠르게 전해지고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까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데 왜 정작 마주 앉은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유리 감옥에 갇힌 채 가장 고독한 섬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작은 화면에 갇힌 삶을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비친 이 풍경은 사실 기술의 축복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감춰진
지상 기지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 사는 부자유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으며 자유를 누리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땅에 박힌 기지국 신호가 허락하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설악산의 깊은 계곡이나 망망대해의 한가운데로 여행을 갔을 때 혹은 한적한 섬마을에 갔을 때 화면 왼쪽 상단에 뜨는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는 우리를 순식간에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은 우리에게 당신은 기지국이 허락한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속삭입니다. 인류가 달을 정복하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2026년이라는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유리 감옥은 생각보다 견고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화면의 크기에 집착하고 더 선명한 화질을 갈구하지만 정작 그 화면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단절의 공포를 이겨낼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품었던 이 간절한 질문에 대한 답이 멀지 않은 곳에서 거대한 혁명의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인류를 가두었던 유리 감옥의 문이 열리고 손바닥 위의 기계를 넘어 우리 주변의 모든 공기가 기술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굽은 등을 다시 펴게 하고 잃어버린 시선의 따뜻함을 되찾아줄 대한민국 기술의 대서사시가 바로 이 새벽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의 변화를 넘어 인간의 자세를 바로잡고 잃어버린 소통의 가치를 되돌려주는 위대한 인류학적 진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어느 화창한 오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삼성전자의 긴급 기자회견장에서부터였습니다.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의 다목적 홀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수백 명의 외신 기자와 IT 전문가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장내를 가득 채운 긴장감 섞인 웅성거림은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웅장한 배경음악이 깔리자 일순간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숨죽여 기다리던 무대 위로 지적인 분위기와 확고한 눈빛을 가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번 기술혁명의 설계자이자 삼성의 엔지니어링 리더인 성진우 박사 해세였습니다. 그는 무대 중앙에 서서 객석을 향해 짧지만 강렬한 마치 예언과도 같은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 박사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 작은 유리판에 쏠렸을 때 그는 나직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에 들린 그리고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머지않은 미래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장내에는 거대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전 세계로 송출되는 라이브 생중계 채팅창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질문으로 뒤덮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찾고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조차 손에서 놓지 않는 이 소중한 물건이 변한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곽사의 설명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제품 출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넘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손바닥만한 화면이라는 좁은 틀에 갇힌 물리적인 형태의 기기가 이제 새로운 진화의 단계에 도달했음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새로운 시대, 즉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성 박사는 잠시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더니 화면에 낡은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30년 전 방 한 구석을 가득 채우던 무거운 데스크톱 컴퓨터와 두꺼운 브라운관 모니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무거운 책상 앞에 앉아서만 인터넷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컴퓨터를 주머니에 놓고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면 모두가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부터 우리는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향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누구나 손바닥만한 슈퍼컴퓨터인 스마트폰을 들고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성곽사는 지금 우리 앞에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계가 얇아지거나 화질이 좋아지는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산업 지형, 그리고 인류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거대한 기술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는 이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과거에 머물겠지만 이 파도를 타는 자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뚝을 무너뜨리듯 시청자들의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이제 인간의 손을 떠나 인간의 주변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배경으로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노리는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폰을 손에 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모든 연결의 중심이 되는 핵심 기술, 즉 칩셋과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무거운 기기를 들고 다니며 고개를 숙일 필요 없이 내가 걷는 길과 내가 차는 시계, 내가 끼는 반지나 안경이 자연스럽게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마법 같은 미래가 성 박사의 손끝에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조금 더 빠른 통신칩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성 박사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전 세계를 촘촘히 연결하는 위성 통신망과 결합하여 지구상에서 통신 음영 지역이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해버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지상 기지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 사는 존재였습니다. 기지국 신호가 닿지 않는 바다나 깊은 산속, 사막에서는 무력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체념하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 그 제약이 영원히 사라지려 합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수천 번의 실패와 밤샘 연구 끝에 작은 기기로 저 높은 우주위성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적 같은 기술을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선 박사는 이 기술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앰비언트 컴퓨팅 시대를 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새로운 우주통신 시대 재편을 알리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 박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장래를 압도했고 비웃던 이들조차 어느덧 자신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이 곧 박물관으로 향하게 될 것임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우 박사의 도발적인 선언이 끝나고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추지 않던 그때 그는 무대 중앙의 거대한 홀로그램 화면에 푸른빛으로 정교하게 빛나는 아주 작은 실리콘 조각 하나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삼성이 인류에게 바치는 비장의 무기이자 스마트폰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부술 열쇠인 아테나, 어시나 프로젝트의 정수였습니다. 이 작은 조각 하나가 왜 인류의 운명을 바꿀 대단한 발명인지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차가운 혁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기술의 한계를 넘어선 삼성의 집념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케 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들고 위성과 직접 대화하지 못했던 이유는 기술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열히트와 에너지였습니다. 저 먼 우주 상공에 떠있는 인공위성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평범한 기지국 통신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마치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산 너머 마을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오래 통화하다 보면 휴대폰이 뜨끈뜨끈해져서 귀가 얼얼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존의 위성통신 기술은 이 발열 문제가 훨씬 심각했습니다. 기기를 가동하는 순간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처럼 뜨거운 열을 내뿜었고
기기가 뜨거워지면 성능은 급격히 떨어지며 배터리는 순식간에 바닥나 버렸죠. 그래서 과거의 위성전화기들은 늘 커다란 안테나와 투박한 몸체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 위성 기능을 넣지 못했던 결정적인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인류는 이 열기 앞에서 번번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기기가 타버리고 에너지를 줄이면 우주까지 목소리가 닿지 않는 절망적인 딜레마였습니다. 성 박사가 내놓은 아테나 프로젝트는 이 해묵은 숙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는 이 핵심 칩에 삼성의 전매 특허인 4나노미터, 4나노 초미세 공정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4나노미터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머리카락 한 가닥의 굵기를 무려 25,000번으로 쪼갠 것과 맞먹는 미세함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야말로 원자의 세계에 발을 들인 정밀함입니다. 이렇게 현미경으로도 보기 힘든 미세한 회로를 설계하면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가 짧아지고 저항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칩은 우주와 교신하는 그 엄청난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전력 소모를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된 것이죠. 에너지를 적게 쓰니 당연히 열이 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이 기술을 가리켜 콜드칩, 즉 차가운 심장을 가진 기술이라 부르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이 작은 회로 하나를 설계하기 위해 수조 번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수천 번의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땀과 눈물로 빚어낸 이 기술은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가장 안전한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차가운 심장의 탄생은 우리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칩이 뜨겁지 않고 배터리를 적게 먹는다는 것은 이제 굳이 큼직한 스마트폰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테나 프로젝트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기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스마트폰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되는 시대로 진입하게 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성 박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거운 기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대신 손목에 찬 가벼운 시계나 손가락에 낀 작은 반지 하나만으로도 저 높은 하늘의 위성과 24시간 내내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앰비언트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주변에 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차는 시계, 우리가 쓰는 안경 등 모든 환경이 나를 위해 일하는 마법 같은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기술은 우리를 구속하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를 말없이 챙겨주는 공기가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옆 사람의 눈을 맞추며 대화하면서도 세상과 연결되는 진정한 자유가 바로 이 4나노미터의 미세한 틈 사이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이제 차가운 회로를 넘어 인간을 향한 따뜻한 온기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드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기술은 이미 저 높은 우주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진우 박사가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완성한 핵심 기술이 인류의 새로운 심장이 된다면 그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보낼 수 있게 돕는 거대한 혈관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엔진을 만들었어도 그 엔진이 달릴 수 있는 끝없는 도로가 없다면 결국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성 박사의 위대한 도전에 날개를 달아줄 강력한 조력자가 지구 반대편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우주 혁신의 아이콘이자 미래 설계자로 알려진 레오폰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으로 묶는 스타체인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레오폰의 야망은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주 수십 발의 로켓을 우주로 보내며
우리 머리 위 하늘을 촘촘한 위성 그물망으로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6,000개가 넘는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며 빛의 속도로 정보를 실어 나르고 있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그 수가 무려 42,000개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보다 더 많은 인공위성이 우리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소통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만 개의 인공별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거대한 빛의 그물을 짜고 있는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예전에는 전화가 터지기 위해 깊은 산속이나 섬마을에 거대한 기지국 철탑을 세우고 땅 밑으로 수천 킬로미터의 광 케이블을 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오폰은 그 거대한 기지국들을 아예 통째로 우주로 올려버렸습니다. 땅 위에 세워진 기지국은 산에 막히고 건물에 가려지며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저 높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위성 신호는 그 어떤 장애물도 받지 않고 지구 구석구석을 비춥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통신 사각지대 없는 세상의 기초 공사였습니다. 이제 히말라야 꼭대기에서도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한 기지국은 항상 머리 위에 떠있게 된 것입니다. 레오폰이 발표한 기술 중 가장 혁명적인 것은 바로 다이렉트 투셀, 디렉트 투셀 기술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하지만 그 원리는 아주 명쾌하고 강력합니다. 위성이 지상에 있는 우리 기기와 별도의 중계장치 없이 직접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성 통신을 하려면 커다란 안테나가 달린 특수 전화기나 지붕 위에 설치하는 접시 모양의 안테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성 자체가 하늘에 떠있는 초강력 기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목에 차여있는 작은 워치나 손가락의 반지는 하늘 위의 위성을 마치 옆 동네에 있는 평범한 기지국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복잡한 설정도 별도의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땅 위의 선을 따라 흐르던 정보가 이제는 우주의 별빛을 타고 우리 곁으로 내려앉는 그야말로 통신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거대한 우주 통신망의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오폰의 스타체인이 아무리 촘촘한 도로를 닦아놓아도 그 위를 달리는 기기들이 신호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차세대 위성통신 솔루션은 레오폰의 위성통신 주격과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자본과 우주기술이 만든 우주 고속도로 위에 대한민국이 만든 가장 정교하고 성능 좋은 자동차가 달리는 셈입니다. 삼성의 핵심 기술은 저 멀리 우주에서 날아오는 아주 미세한 신호조차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예리한 감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력 효율이 극대화되어 작은 기기 속에서도 24시간 내내 제 역할을 다합니다. 대한민국 기술은 이제 전 인류의 소통 방식을 바꾸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늘 위의 기지국 스타체인이라는 거대한 우주도로가 뚫렸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밋빛 미래로 가는 길목에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기술적 장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홍진호 박사와 그의 연구팀이 마주한 이 장벽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 수준이 아니라 마치 자연의 법칙에 도전하는 듯한 불가능에 가까운 시련이었습니다. 우주라는 아득한 공간에서 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성의 속도였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사용하는 기지국은 땅에 단단히 박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통신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머리 위 상공에서 지구를 감싸고 도는 인공위성들은 결코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구 중력에 의해 떨어지지 않기 위해 27,000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다닙니다. 이는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보다 무려 2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버리는 이 별들을
우리 손바닥 위의 작은 칩이 정확히 조준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 박사는 이 난이도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시속 300km/h로 질주하는 KTX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아주 작은 바늘 하나를 던져서 반대편에서 똑같은 속도로 달려오는 기차에 보이지 않는 바늘 구멍을 정확히 통과시켜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매일 밤 씨름해야 했던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오차만 있어도 신호는 우주 미아가 되어 사라지고 통신은 단 2초도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실패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적은 바로 도플러 효과, 도플러 에펙트였습니다. 구급차가 내 곁을 빠르게 지나갈 때 사이렌 소리의 높낮이가 변하는 현상을 기억하시나요?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 역시 지상에 닿는 순간 그 파장이 찌그러지고 뭉개져 버립니다. 정보를 담은 깨끗한 목소리가 우주를 건너오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예전의 위성 통신 장비들은 이 신호를 잡기 위해 사용자가 조각상처럼 가만히 서서 안테나를 하늘 높이 들고 연결되게 간절히 빌어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연결이 뚝 끊기기 수였죠. 성 박사는 이런 부자유한 통신은 진정한 혁명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기술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좌절의 끝에서 성 박사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신호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성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삼성의 위성통신 칩셋 내부에 고성능 M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이 MPU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라 0.2초 뒤에 위성이 정확히 우주의 어느 좌표에 있을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해내는 예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성이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칩 속의 AI가 먼저 그 길목을 지키고 서서 마중을 나가는 방식입니다. 위성이 아무리 총알보다 빠르게 지나가도 MPU라는 영리한 파수꾼은 그 궤적을 미리 읽고 신호의 왜곡을 실시간으로 보정해냅니다.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 끝에 마침내 연구실 모니터에 연결 성공이라는 파란 불빛이 들어왔을 때 성 박사와 엔지니어들은 서로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우주의 속도를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통신을 위해 하늘을 우러러보며 멈춰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고성능 예측 기술이 탑재된 기기를 몸에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이 조깅을 하든 거친 산길을 산책하든 우주와의 대화는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 박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3만 킬로미터의 약속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속도와 물리적 한계를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로 정복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은 완전한 소통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진우 박사가 완성한 기술과 글로벌 위성망이 손을 맞잡으며 인류는 비로소 지상의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혁명의 빛 뒤에는 언제나 어둠이 도사리기 마련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우주를 가로지르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저 높은 하늘 위로 오가는 시대가 열리자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소중한 정보를 우주 한복판에서 가로채려는 시도들과의 전쟁, 바로 성 박사의 여정에서 가장 치열하고도 긴박한 보안의 전쟁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편리함이 커질수록 그 편리함을 지탱하는 보안의 무게 또한 무거워져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손목의 워치에서 나간 가족과의 다정한 목소리, 나의 실시간 위치와 심박수 같은 건강 데이터들이 저 높은 상공의 위성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그 찰나의 순간의 말입니다. 과거에는 땅속 깊이 묻힌 광 케이블이나 철저히 통제된 기지국만 지키면 됐지만 이제는 우리 머리 위 하늘 전체가 거대한 정보의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보안 위협들에게 거대한 목표물이 생긴 것과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은 위성 신호를 가로채고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총공세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누는 대화나 건강 기록이 우주 한복판에서 도둑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성 박사에게 주어진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성 박사는 이 위기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을 설계할 때부터 단순히 빠른 통신이 아닌 절대적인 신뢰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가 꺼낸 비장의 카드는 바로 양자내성 암호, 퀀텀 레지스턴트 크립토그래피라는 이름의 거대한 방패였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쉽게 말해 현재의 슈퍼컴퓨터보다 수만 배 빠른 양자 컴퓨터가 미래에 등장하여 공격하더라도 도저히 풀 수 없는 초정밀 암호 체계를 뜻합니다. 성 박사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안전한 기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강력한 컴퓨터가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철통 같은 성벽을 이 작은 기술 속에 쌓았습니다. 이 양자의 방패는 정보를 보낼 때마다 암호의 형태를 수조 번씩 무작위로 바꾸어 버립니다. 공격자가 암호를 풀려고 시도하면 이미 암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뒤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 세계의 모든 자물쇠 전문가를 불러 모아도 절대 열 수 없는 스스로 모양을 바꾸는 마법의 자물쇠를 우리 기기에 심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이 방패를 완성하기 위해 수만 번의 가상 공격을 막아내며 보안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지키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까지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보안관제센터의 대형 모니터들이 일제히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위성 통신망을 향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감지된 것입니다. 위협들은 우주로 향하는 신호의 길목을 차단하고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성 박사와 보안 요원들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보았습니다. 공격은 집요했고 무차별적이었지만 삼성의 차세대 보안 시스템은 단 0.1초의 끊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이 들어오는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무력화시키고 데이터를 안전한 우회로로 돌려 위협을 허공으로 내몰았습니다. 양자의 방패가 인류의 정보를 완벽하게 수호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승리는 곧바로 전 세계 시장에 폭발적인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신 기술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이 전 세계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번져나갔고, 이는 우리 기술이 세계 보안의 표준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 박사는 이 모든 시장의 찬사와 화려한 성과들을 뒤로하고 다시 조용히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 시골 마을의 어느 어르신이 자식과 나누는 소중한 통화가 그 어떤 위협 없이 안전하게 전달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정점이란 결국 가장 연약한 인간의 일상을 소리 없이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이 그의 변치 않는 철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이제 차가운 회로를 넘어 가장 견고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차가운 기계와 수치의 영역을 넘어 뜨거운 인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실화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검푸른 바다. 대서양 한복판에 66세의 베테랑 선원 오성우 선장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그에게도 이번 시련은 가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엔진 화재로 배가 침몰했고 그는 구명보트에 겨우 몸을 실은 채 망망대해에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스마트폰은 이제 그저 차가운 유리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육지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 기지국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화면 왼쪽 위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구,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라는 글자만 무심하게 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선장은 차가운 바닷물보다 더 시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체온을 느끼며 눈을 감고 가족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식을 놓으려던 오선장의 왼쪽 손목에서 미세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가 출항 전 아들에게 선물 받았던 갤럭시 워치였습니다. 지상 기지국 신호가 완전히 끊긴 것을 감지하자 워치 속의 기술이 스스로 우주를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계 화면에는 푸른빛의 위성 아이콘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진호 박사가 추진해온 차세대 위성 통신 기술, 즉 아테나 프로젝트의 결실이 잠에서 깨어난 것이죠. 이 작은 칩셋은 4나노미터의 미세한 공정으로 빚어진 덕분에 과열 하나 없이 저 높은 우주를 향해 필사적인 신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시속 27,000km 톱으로 날아가는 위성을 향해 여기에 사람이 있다 라고 외치는 1.1초의 정밀한 조준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선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에 뜬 위성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시계 화면에는 기적 같은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위성 연결 성공! 구조 신호와 현재 위치가 본부로 전송되었습니다. 지상 기지국 하나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우주의 별들이 오선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세상에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오선장이 보낸 신호는 빛의 속도로 삼성통합관제센터와 해양경비대로 타전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일반적인 수색범위 밖이었지만 미성이 보내온 GPS 좌표는 오차범위 단 몇 미터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단순히 위치만 전송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기 속의 인공지능은 오선장에 급격히 떨어지는 심박수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전송했습니다. 생존 확인, 저체온증 위험, 즉시 구조, 헬기를 급파하십시오. 정적이 흐르던 관제센터는 순식간에 긴박한 구조본부로 변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반도체 기술과 가장 거대한 우주 통신망이 오직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명보트 위에서 사투를 벌인 지 6시간째 멀리서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먹구름을 뚫고 나타난 구조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오선장의 보트를 비추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오선장의 손을 잡았을 때 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나중에 전해진 이야기지만 구조대원들은 이 신호가 아니었다면 그 넓은 대서양에서 그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선장을 살린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손목 위에 얹어두었던 대한민국의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우주와 나눈 3만 킬로미터의 약속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보조 안전망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서양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전 세계를 감동시킨 후 이 기술은 비로소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이웃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가장 선두에는 우리가 영상의 시작에서 만났던 72세의 고종철 어르신이 서 계십니다. 주머니 속에 갇혔던 삶이 우주를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인간의 건강과 자세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순간을 소개합니다. 2026년 2월의 어느 청명한 아침입니다. 고종철 어르신의 협탁 위에는 예전과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10년 넘게 아침마다 가장 먼저 손을 더듬어 찾던 큼직한 스마트폰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거추장스러워 보입니다. 종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아들이 선물해준 매끄러운 은색빛의 웨어러블 기기였습니다. 주머니에 폰을 넣지 않으니 바지춤이 한결 가볍고 매번 폰을 챙겼는지 확인하느라 엉덩이 뒷주머니를 툭툭 치던 오랜 습관도 이제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족쇄를 푼 죄수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오늘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거북목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산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종철 씨가 산길을 오릅니다. 예전 같으면 가파른 길을 오르면서도 혹시나 올지 모르는 전화를 놓칠까봐 구분등으로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지게 보며 걸었을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두 손은 자유롭게 등산 스틱을 쥐고 시선은 발밑에 젖은 흙내음과 저 멀리 펼쳐진 눈부신 능선을 향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무거운 짐이 사라지자 신기하게도 앞으로 굽었던 어깨와 등이 서서히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작은 유리판 속 가짜 세상을 보던 그가 이제는 고개를 들어 눈부시게 푸른 진짜 하늘을 봅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기술이 그의 손목 위에서 우주와 대화하고 있다는 든든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기지국 신호가 잡히지 않는 깊은 계곡에 들어섰음에도 종철 씨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내 손목 위의 기기가 저 높은 별들과 24시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지리산 어느 봉우리에 올라선 종철 씨가 땀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기기에서 잔잔하면서도 기분 좋은 진동이 울립니다. 도시에서 일하느라 바쁜 아들의 안부 전화였습니다. 기기를 얼굴 근처로 가져가자 아들의 목소리가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 거기 지리산이죠?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깨끗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끊기거나 뭉개지지 않았습니다. 우주위성이 보내주는 신호는 단 0.1초의 끊김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철 씨는 아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들아, 나 이제 폰 안 들고 시계 하나 찾는데 마음이 가볍고 눈도 이제 안 아프다. 비로소 기술은 종철 씨에게 소통과 자연을 동시에 돌려주었습니다. 손바닥만한 화면에 갇혀 대화를 처리하던 시대가 가고 대자연의 풍광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기술이 나의 시선을 빼앗는 장벽이 아니라 내가 잊고 있어도 공기처럼 내 주변을 감싸며 나를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진우 박사가 예고한 앰비언트 컴퓨팅의 실체였습니다. 종철 씨는 이제 기술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합니다. 적막한 시골 마을의 밤은 도시보다 훨씬 일찍 찾아옵니다.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서 있는 어느 작은 마을. 이곳에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굽은 손마디에 굳은 살을 박아온 75세의 김옥분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제 살 길 찾기 바쁘고 옥분 할머니는 홀로 적적한 집을 지키며 안부 전화 한 통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하루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로움보다 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그 소리 없는 위협이 할머니의 마당을 덮친 것은 어느 찬바람 부는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장독대 위에 내려앉은 낙엽을 쓸어내려다 그만 젖은 이끼에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할머니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힘없이 꼬꾸라졌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했던 지병이 겹치며 의식마저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당 구석에 놓인 스마트폰은 방 안에서 무심하게 충전 중이었습니다. 마을 회관까지는 한참을 걸어야 하고 이 늦은 시간에 할머니의 마당을 들여다볼 이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 예전 같았으면 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손목에 감겨있던 스마트 기기가 무섭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칩 속에 심어놓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충격 감도를 즉각 감지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낙상이 감지되었습니다. 응답이 없으시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기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할머니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기기 속에 위성 통신보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방 안의 스마트폰과 연결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기술은 즉시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우주위성을 조준했습니다. 마을의 기지국 신호가 약해도 우주와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칩은 할머니의 정확한 GPS 위치와 변화하는 생체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쏘아 올렸습니다. 30,000km 쏘더라. 상공의 위성이 할머니의 마지막 외침을 대신 전달한 것입니다. 서울의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던 아들 성수 씨의 스마트폰에 날카로운 알람이 울렸습니다. 긴급, 어머니의 상황이 감지되었습니다. 위성을 통해 전송된 현재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성수 씨는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화면에 뜬지도 위의 위치를 보고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성이 실어 나른 정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차가운 마당바닥에서 위급한 상태에 빠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대원들은 할머니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할머니는 무사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할머니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아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기계였습니다. 이게 나를 살렸다고? 저 하늘의 별이 나를 봤단 말이냐? 그 작은 기술 안에는 자식의 사랑과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효도의 개념은 바뀌고 있습니다.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도 좋지만 자식이 곁에 없을 때도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우주의 보호막을 채워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가 되었습니다. 만든 이 기술은 단순히 성능을 뽐내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를 지키고 누군가의 가정을 지켜내는 가장 따뜻한 인류의 등불이었습니다. 선 박사가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고민했던 것은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 단 한 명의 생명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진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연구실에서 피어난 꿈이 이제는 전 세계 기술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신화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해 어둠을 밝혔듯 삼성이 열어젖힌 우주 인터넷 시대는 인류 소통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6년 오늘날 전 세계 금융과 기술의 심장부에서는 대한민국 기술에 대한 경탄 섞인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은 삼성전자를 단순히 가전제품 제조사가 아닌 인류의 모든 소통을 책임지는 우주 인터넷의 설계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상 중심의 통신 패러다임을 우주 중심으로 옮겨온 이 혁명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튼튼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불과 60여 년 전 우리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 한 끼를 걱정하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 한 줄을 배우기 위해 남의 나라를 돌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전 인류가 꿈꾸던 우주통신의 무대 위에서 독보적인 기술 선도국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산화뇽 공정에 미세한 회로와 씨름하며 밤을 지새운 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주역임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땀방울이 응축된 기술은 이제 지구상공 3만 킬로미터에서 빛을 발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가 곧 최고의 신뢰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이제는 우주의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술이 우리에게 준 진정한 선물은 경제적 성공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작은 유리판에 가두었던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지난 10년 우리는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화면만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화면 속 빛에 눈이 멀어 곁에 있는 사람의 눈동자를 보지 못했고 굽어버린 등은 우리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무거워짐을 털어버린 우리는 비로소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눈부신 태양과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손목 위의 작은 워치나 반지가 우리 대신 우주와 대화하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극도로 발전할수록 기계는 우리 눈앞에서 투명하게 사라지고 오직 사람 사이에 따뜻한 온기만이 남는 세상. 이것이 바로 성진호 박사가 꿈꾸었던 미래입니다. 이제 기술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투명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시집잇의 고종철 어르신은 스마트폰 없이 산자락을 오르며 대자연의 공기를 만끽하고 75세 김옥분 할머니는 저 높은 별들이 자신을 24시간 지켜준다는 믿음 속에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기술은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사막 너머까지 전해주고 홀로 계신 부모님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도구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위대한 우주기술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주머니 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곁에는 언제나 우리 기술이 만든 수호천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새로운 아침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우주의 축복과 같은 평안함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니어 행복연구소 정보통신이었습니다.